반갑습니다. 적천수에 실려있는 사주를 가지고 3명통의 이론으로 사주를 해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간지배합에 있는 첫 번째 사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가 갑자, 무진, 경신, 이모가 됩니다. 그를 보면 이 명조는 세간에 말하기를 천간에 삼기가 있어 아름답고 지지에 공기가 있어 영화가 있고 또 해국으로 충되지 않으니 관성을 용할 수 있어 주는 명리가 쌍전하다 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천간의 삼기, 갑, 무, 경이 3기가 되죠. 이 3기가 있어서 아름다운 사주라고 했습니다. 좋은 사주라는 말이죠. 그리고 지지에 공기되었다고 했는데 이 말은 오와 미와 신, 오미신 이렇게 미가 공역되었는데 이 미토가 경금업 천을기인에 속합니다. 그래서 공기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화가 있고 또 회국하였다는 말은 신, 자, 진 합이 있어서 관성을 용할 수 있다는 말인데 합을 하기 때문에 합이 우선이라는 말입니다. 합이 우선을 되어서 합을 탐하기 때문에 좌오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명리가 쌍전한 사주다 이렇게 세간에서 말한 모양입니다. 이 내용을 임철조 선생은 어떻게 이야기했나 하면은 그러나 경신일주가 진월에 생하여 수는 휴수가 되어 원래 관성을 용할 수 있는데 싫은 것은 지지의 수국이 되어 수어 세력이 증거한 것이다. 곧 화가 위세를 잃어 관성이 손상되어 용학이 부족하다. 이렇게 비판하였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원래 사주에서 재성과 관성, 인성 이러한 십성을 보통 격으로 많이 삼죠. 그러한 측면에서 이 사주도 시지에 있는 오화, 정관이 용신이 되는데 즉 사용할 수가 있는데 어때서 사용할 수가 있느냐? 진월이기 때문에 오화, 정관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월은 관살성을 극하는 식상성인 수가 묘고에 들게 되죠. 그래서 수가 식상성이 휴수가 되니 관성을 극하지 않기 때문에 관성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간지어 배합을 보면은 신, 자, 진, 삼합, 수국이 되죠. 이렇게 삼합이 되어서 수가 왕성하게 되니 정관을 극한다는 것이죠. 식상이 관성을 극하는 상관, 견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주에서는 상관, 상진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주는 상관, 경관이 되어서 관성이 손상되어 용하기가 부족하다. 이렇게 임철초 선생은 비판하였습니다. 무엇을 비판한 것입니까? 세간에서 이야기하는 산기와 공엽과 해국에 관한 이러한 내용들을 비판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강한 무리가 약한 무리를 대적하고자 임수를 용하고자 한다. 그래서 관살성인 오화는 약하기 때문에 강한 무리인 수를 용하고자 한다. 그런데 또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다시 싫은 것은 삼기 중에 무토가 투출한 것이다. 뿌리가 깊어 탈식하여 용하기 어렵다. 세력이 왕성한 식상성으로 용하고자 하니 월간의 무토가 수를 극해서 이 또한 수가 용되지 못한다. 사용되지 못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수가 자기 자리 지지에 토를 좌하여서 즉 뿌리가 깊어 영양이 강해서 효신 탈식을 했다는 것이죠. 편인이 식신을 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다시 갑목 재성을 빌려 용하면은 토를 소통시키고 수를 지키고 상관을 설하고 관성을 생하니 유증한 것 같다. 이 사주에서는 앞에 설명한 이러한 이유에서 다른 것을 용할 수 없고 목을 용한다. 이 말이죠. 왕성한 토를 극하여 무엇이 월간의 갑목 편제가 토를 극하여 식상성인 수를 소통시키고 갑목 재성을 빌려 용하면 토를 소통시키고 소통시키니 수를 지키게 되고 그리고 이 갑목은 또 왕성한 수를 즉 식상성을 설하여 힘을 빼기 때문에 좋고 그리고 다시 관성을 생안이 유정한 것 같다. 그래서 목이 용신이 될 것 같다. 이 말이죠. 화도 용신이 되지 않고 수도 용신이 되지 않고 토도 용신이 되지 않고 결국에 갑목 재성이 용신이 될 소지가 매우 높다. 그런데 갑목은 태기가 되고 그렇죠.
진월이니까 임묘진에서 목기는 묘에 들어서 기가 물러가는 시기가 되죠. 그래서 퇴기가 되고, 그리고 무토가 당권하여 소통하기 어려워. 월주에 있는 무지는 정강과 지지가 전부 토로서 토가 매우 두텁다는 것입니다. 너무 두터워서 약한 목으로 토를 극하여 소통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연간에 있는 간목이 퇴기가 되지 않고 만약에 묘월이나 인월이 되었다면 월령에 강한 뿌리를 얻어서 힘이 강하잖아요. 그러면은 토를 소통시킬 수 있지만 이 경우는 토가 너무 두터워서 간목이 토를 소통시킬 수 없다는 거죠. 또 보면 설령 간목을 용한다 하여도 가신에 불과하다. 왜요? 간목이 퇴기를 봐서 기가 약하게 되기 때문에 가짜 용신에 불과하다는 말이죠. 결국 이 사주는 용신이 없다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 말이잖아요. 또 다음 글을 보면은 그래서 이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되었을 뿐이다. 용신이 없어서 사용할 오행십신이 없어서 사람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묘하죠. 이 부분도 필자는 글쎄요. 오행십성의 강약 왕세의 분석이나 세력의 분석은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 용신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 용신. 용신이 없기 때문에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것인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용신에 집착하여서 가스라이팅 되었을 뿐입니다. 용신이라는 이런 존재가 어떤 면으로 사실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사주에 있는 어느 십성 오행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단일한 하나의 용신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주를 실제 임상해보고 하면은 확연하게 용신이라 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용신을 찾아서 적용해보면은 운과 대비하고 여러 가지 사주를 살펴보면은 맞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오행 십성을 또 용신으로 해서 대조하여 임상하여 보면은 역시 또 안 맞는 게 많아요. 5개의 오행 십성을 다 적용시켜도 다 안 좋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용신이 필요 없는 것이죠. 용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스라이팅 되어서 용신에 집착하여서 도리어 사주를 보는 눈이 어두워진 것이죠. 다른 말로 또 하면은 코끼리가 있으면은 용신이라 하는 것은 코끼리 다리만 보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코끼리 전체를 다 봐야지 어떠한 코끼리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 다리만 가지고 그 코끼리 전체를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용신이라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코끼리에서 코끼리 다리만 가지고 그 코끼리 전체를 알려고 하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용신은 무조건 버리고 사주와 간지 배합해서 그때마다 필요한 오행십성을 찾아서 적용시키면은 운이 잘 맞고 운명이 잘 맞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행십성으로 사주를 감명하는 것은 어느 시점에 일어나고 어느 시점에 망하고 어느 시점에 배설을 할 수 있고 어느 시점에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이러한 되고 안 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것, 질병이 생긴다든가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든가 사람과 싸운다든가 도난을 당한다든가 기타 등등 이러한 것은 오행십성으로 보면은 안 됩니다. 간지어 상호 관계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형, 중, 합, 천해 또는 신살 이러한 것을 가지고 사건은 살펴야지 답이 나옵니다. 오행십성으로 그러한 사건 사고를 찾아봐야 맞지도 않고 잘 찾아지지도 않습니다. 이 점 또한 사주 명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확실한 개념의 정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시 글을 보면 게다가 운도 서남으로 흘러 그렇죠. 남에서 서로 흘렸죠. 간목의 지가 휴수가 되어 비록 조업이 있었지만 한 번에 다 잃고 형처극자되어 고독하고 고통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목이 용신인데 운이 용신으로 흐르지 않고 용신을 설하는 화은, 용신을 극하는 금운으로 흘러서 고독하고 고통을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한 것으로 보면 될 듯합니다. 삼기, 공기 등의 격으로 명을 논하고 용신을 보지 않는 자의 말은 모두 그릇된 것일 뿐이다. 이 사주에서 오행 중에서 수가 강하죠. 임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고 신자진 수국을 이루었으니까 식상성이
강왕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식상성이 강하면은 식상성은 재성을 찾게 돼가 있어요. 식상생재가 되어야 되는데 재성이 연간에 간목이 있고 지지에 진토, 목어, 고가 있죠. 그리고 태기가 되기 때문에 목이 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주는 목이 운에서 들어오면은 식상생재가 잘 되기 때문에 재물을 얻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직업이라 하는 게 벼슬 하는 것이니까 식상생재가 되었을 때 역시 벼슬을 할 수 있는 운이 되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필자가 방금 이야기한 것과 같이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상세하게 알려면은 각 오행십성의 강약 왕세도 살펴보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성이 시지에 있어서 약하지 않고 일간은 경신으로서 역시 전로간주가 되어서 강하죠. 그리고 인성도 강합니다. 인성은 토가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성을 보면은 진월에 뿌리를 내렸지만 태기가 되고 고기 때문에 약하죠. 그러면 이 사주에서 가장 약한 것은 재성이 되죠. 그래서 운에서 재성이 들어오면은 식상생재가 되어서 발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주 같은 경우는 또한 용신이 확실히 뚜렷하게 나와 있죠. 그게 바로 재성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사주에 따라서 이렇게 뚜렷하게 사용될 수 있는 용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신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사주를 통변 감명하는데 상당한 중요한 포인트와 요점이 되는 것입니다.